우리나라는 너무 시험 공부를 시켜요. 이게 시험 공부가 막, 뭐 너무 시험에 써먹을 지식만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 그게 아니라 공부 방법 자체가 시험에 너무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삶을 바꾸는 진짜 공부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책에도 강조한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공부는 시험 공부인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고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시험 공부를 시켜요. 이게 시험 공부가 막, 뭐 너무 시험에 써먹을 지식만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 그게 아니라 공부 방법 자체가 시험에 너무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험을 봐야 될 때 하는 공부는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풀어서 외우고, 이 문제를 빨리 풀어서 외워서 다시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지식을 쌓았을 때 그거를 빨리빨리 꺼내서 빨리빨리 문제 풀고 치우는 연습, 이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공식을 외워서 빨리 풀고, 이번에 나올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시험 공부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일상과 시험이 너무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상에서 해야 되는 공부와 시험 기간에 해야 되는 공부가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상에서도 계속 시험 공부를 시켜요. 제가 왜 선행을 반대하느냐? 저도 선행을 시킵니다. 저도 애들한테 초등학교 막 3학년들한테 루트 알려주고 초등학교 4학년들한테 연립방정식 풀게 해요. 하지만 제가 지양하는 건 뭐냐면은, 애들한테 중학교 때 시험 공부를 미리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애들한테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고 그냥 고민하게 만드는 거는 선행학습, 예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학적 지식을 같이 고민하는 좋은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키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가감법, 소거법 해서 소금물 문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라 하면, 이 아이들은 그 문제에 매몰돼서 풀고 치우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다시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배운 지식을 써먹을 수 있다는 그 감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감각을 왜 안 길러서 우리가 길러주지 않거든요. 길러주지 않는 이유는 뭐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일상생활에서 갖고 온 얘기들 하지 않아요. 교과서, 문제집, 기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식 자체가 벌써 우리의 이 사회 분위기를 굉장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문제 덮으면은 그냥 일상생활 공부 다 단절되는 건 누구 책임이다? 저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전 안 바뀔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당분간 바뀌면 좋을 텐데, 안 바뀌는 걸 전제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공부에만 매몰되지 않고 평소에 역량을 기른 아이는, 공부와 일상생활을 연결시킨 아이는 죽어도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아이들은 얘를 못 따라잡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공부는 고등학교 때 이 공부를 해야죠. 고등학교 애들한테 언제 역량을 기르고 막, 물론 저도 고등학교 애들도 붙잡아 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결이라는 친구처럼 이 고등학교 애들이 역량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거 진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훈련을 잘 했을 때 얘기고,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을 때 문제고,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바꾸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솔직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인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못 이겨요. 시험 공부에 매몰된 애들은 얘를 못 이겨요.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이런 교육을 해서 이 아이들이 저의 공부 방법을 잘 받아들이고 노력하면 얘는 얘네들 다 안 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사회가 만약에 바뀐다면, 뭐 누가 뭐 좋은 정책을 내서가 아니고,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더 잘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사람들이 요구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닭과 달걀인데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AI 시대가 오고 하면서 이렇게 시험 공부한 지식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문제를 파악하고 정보를 찾아내고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될 텐데, 이게 어떤 특징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가능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얘들이 왜 이게 안 돼? 이거 되게 구분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저는 우리 사회가 AI 시대가 오고 이 시대가 변해가면서 이걸 캐치하는 순간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인 거죠. 그리고 다행인 거는, 저는 솔직히 좋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이렇게 시험 공부에 매몰돼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 성적 진짜 잘 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성적이 잘 오른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그 시스템과 시험 공부에 매몰되지 말고 스스로 노력을 조금만 하면 성적이 오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쉬워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해봐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요? 저는 책에도 되게 강조했는데, 공부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6가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찾아온 애들한테 이거 다 던져요. 정말 똑같이 던지거든요. 중학교 2학년 이상의 아이들한테. 근데 다 똑같이 대답해요. 이 흐름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공부를 꼭 잘해야 되냐?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정말 AI 시대가 왔는데 공부 꼭 잘해야 돼? 진짜? 라고 말하면 애들이
뭐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의문을 안 가져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 진짜 잘해야 돼요. 꼭 잘해야 돼요. AI 시대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글로벌 시대인데. 근데 저는 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생각해 볼게요. 성공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한정하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그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외가 있을 거예요. 운이 좋았거나. 하지만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걸 다 쏟아 부을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임원들 욕 많이 하거든요. 직원들이. 저 사람은 뭐 능력도 없는데 저렇게 뭐 저 자리에 가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회사에 자기 가진 능력 다 쏟아부는 능력인 거죠. 자기 그냥 시간이고 돈이고 에너지 다 쏟아부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능력입니다. 저는 습관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습관은 제가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난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부는 능력은 언제든지 습관으로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갑자기 길러지는 게 아니고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근데 이거를 기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언제냐? 당연히 공부하는 학창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희 애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찬스를 제발 놓치지 마라. 니네가 여기서 이 습관을 안 가졌는데 나중에 니네 자신을 쏟아볼 수 있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니네가 주어진 일을 잘해. 그래서 좋은 대학은 안 가도 좋은데 네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말에 글쎄요. 제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이 제 말에 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거든요. 왜 우리 대기업, 저도 대기업에서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 뽑았으니까 왜 대기업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을까요? 그렇지 아직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사람에게 보는 게 말을 잘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주어진 것들을 잘 파악해서 자기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능력을 얼마큼 발휘했는지를 보는 지표로서 그거를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공부가 이 사람이 얼만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그 지표가 될 거라는 것 자체는 아주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대체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계산기가 없던 시대에는 3854 곱하기 2347 계산하는 게 엄청난 미션이었어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은 엄청나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계산기가 다 해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748 곱하기 2357 같은 것들을 여전히 배워요. 왜? 그걸 통해서 더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생겼거든요.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논문을 찾아봐야 되면 어떻게 했냐면은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꺼내서 찾아서 복사하고 아니면 빌리거나 하고 다시 갖다 놨어요. 근데 요즘에는 구글에다 검색하면 논문이 싹 다 나와요. 그런 시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논문 찾는 거 필요 없네? 아니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그 안에서 우리가 원래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너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누가 대체해 주네.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냐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못하던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할까? 그걸 결국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더라는 거죠. 이 공부의 이런 기능을 아무도 못하던 거를 누군가 와서 해야 돼. 누구 시키실 거예요? 저는 공부 잘하는 시킬 거예요. 걔가 잘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를 글쎄요,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상황일수록 전 더더욱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 시험 공부가 아니라 진짜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AI가 문제를 풀어주는 시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 심지어 저는 이제 강연하는 거 좋아하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AI 시대 이런 거에 대한 강연도 많이 해요. 제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제가 실력이 부족하면 가서 선생님끼리 토론을 하시는 걸 제가 유도하는 방식이든 이런 강의 많이 참여하거든요. 근데 아직 선생님들 사이에서 결론이 안 났어요, 완벽하게. 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걸 아이가 AI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를 우리는 말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거를 권장해야 될까요? 어차피 살아갈 세상인데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학생들 안 돼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아직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약간 접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지난 시절까지 하지 않던 두 가지 문제되는 발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모르겠다는 말을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니? 챗GPT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문제를 줘요. 근데 심지어 이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줬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챗GPT한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뭐 계산기에 넣어봐요. 이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 이게 이거 되게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챗GPT 이제 맹신하게 된다는 건데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면 챗GPT가 그러던데. 요즘엔 챗GPT 말고도 있죠. 근데 아이들 머릿속에 아직도 챗GPT라는 이제 대명사처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저 얼마 전에 누가 올해는 야구팀이 뭐 누가 우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챗GPT가 그러던데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이런 건 이제 구루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냥 내 근처에 구루가 있으니까 그 구루한테 물어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건 이제 우리가 구루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구루 이펙트가 그냥 모든 아이들한테 약간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 두 번째는 챗GPT 얘기하는 게 지금 챗GPT 거짓말 한다. 뭐 이런 거, 사람의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들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챗GPT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런 심각한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 AI 시대 이전에 우리가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 최적화 알고리즘들이 사실 AI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제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킬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자기 유튜브에 나온 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은 어느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안다고 했잖아요. 요즘 아이들 그게 뭘까요? 그게 유튜브 피드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점점 강화해서 보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아이들이 딱 유튜브를 펴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게임 천재. 근데 게임을 조절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펴면 그냥 게임 얘기가 계속 나와. 얘는 게임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죠. 아이돌 얘기하면 그냥 아이돌 쫙.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정치. 또 어떤 아이들은 그냥 막 애니메이션 얘기 검색하기 시작하면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막 유튜버 몰빵해주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 이 정보의 어떤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강조를 꼭 해줘야 된다. 이거는 지금 네가 보고 싶은 거를 유튜브가 보여주는 거지 네가 지금 세상의 전부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이들이 꼭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너무 게임이 많다 그러면 아 내가 게임에 지금 너무 빠져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선별하는 방법. 이게 심지어 AI 시대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AI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왜? AI들이 어른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AI가 사람을 보고 배우거든요. AI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근데 그 중에 거짓말도 들어가 있고 그냥 둘러대는 것도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명분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뭐 속된 말로 약간 이게 뭐랄까요? 약 파는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AI가 자기가 판단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AI가 요거는 거짓말을 해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순간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 시간이 오듯이 AI가 벌써 그런 일이 벌써 보고되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그만해 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그만했지만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그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AI가 선하고 다 알고 있는 진실만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게 저는 앞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어른들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너무 몰라요. 저는 어른들이 이걸 잘 알고 아이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이제 고민을 시키고 이거는 학교에서 시켜도 될 문제도 아니다. 이거는 가정교육의 영역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 아이들의 기기 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어느 쪽이냐면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동차가 굉장히 편리하죠. 하지만 자동차는 19세 이하에게는 면허증을 주지 않아요. 왜? 위험하고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AI의 사용 연령이 원래 정해져 있어요. 원래 챗GPT도 19세 이용 사용할 수 있고요. 13세, 14세 아이들 사용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19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네이버에 클로버 있죠? 19세 이상 사용입니다. 퍼플렉시티, 그 다음에 뭐 저기 다른 것도 다 있죠. 제미나이 다 사용 연령이 정해져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 AI를 못 다루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다룹니다.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아예 막을 수 있느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노력은 필요하고 이 결과들이 너네가 책임질 수 없는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좀 강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동차 면허증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AI도 사실 사용 면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유튜브도 그 아이들만 볼 수 있는 유튜브랑 뭐 유튜브를 아예 못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유튜브와 볼 수 없는 유튜브를 구분해서 사용하잖아요.
저는 곧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저는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다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엄마 아빠랑 같이 한번 써볼까? 신기하지? 요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너무 많이 사용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이 조금 우려가 돼요. 그냥 너무 심한 구루 이펙트, 그 다음에 맹신하는 효과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되고 또 AI가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아이에게 화내지 않고 공부시키는 법이 있나요? 이거는 부모님들도 메타인지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아, 우리 애가 수학을 정말 못하네. 아, 너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냐? 너 뭐 해달라고 그래? 이런 부모님 없어요, 요즘에. 요즘 부모님들은 정말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그냥 막 무조건 윽박지로 이런 부모님 별로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 화를 내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걸 다 뭘로 연관시키냐면 태도의 문제로 연관을 시키세요. 우리 애가 이걸 딱 봤는데 이거 쉬운 건데 이게 이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 야, 연산을 틀려? 연산을 틀려? 넌 집중 안 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혼을 내는 거거든요. 야, 너 지금 3시간 동안 이거 풀었어? 너 이거 봐, 노력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보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첫 번째는 정말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모르는 경우가 있다. 아니, 이걸 모른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질문해도 부모님들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부모님들 붙잡아 놓고 여기서 제가 연산 문제 쫙 풀리잖아요. 연산 엄청 틀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못하는 게 의지를 발휘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이가 힘들어하고 못하는 경우일 수 있구나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아이들 의외로 시작 지연 있는 친구들 많아요. 시작 지연은 왜 발생하냐면 일단 첫 번째 완벽주의가 있는 친구가 이거를 다 완벽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시작을 할 엄두를 잘 못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영재 친구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끝낼 자신이 없으면 시작을 못 해. 이 시작 지연. 두 번째 자기 효능감. 내가 이걸 끝낼 자신이 없어. 해봐야 욕만 먹을 것 같아. 그 시작 지연. 세 번째가 ADHD가 또 있죠. ADHD 있는 친구들이 시작전 있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가 번아웃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 시작했을 때 몰입이 안 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 막 혼내거나 막 뭔가 이제 마지막 너 이거 안 하면 안 해준다. 그럼 갑자기 해. 그럼 이제 부모님들 그거를 이제 그걸 의지의 문제에 연관시키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분명 혼내니까 잘하거나 게임 안 시켜준다니까 한다더라. 근데 이거는 시작 전의 문제로 인식을 하시기엔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한테 얘기해 보셔야 돼요. 너 왜 진짜로 노는 거야? 아니면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집중이 잘 안 돼? 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아이들 옆에 두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작 제한이라고 해서 얘기해 줄게. 해봐. 그러면 아이들 대부분 저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이거는 현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집중 안 한다가 아니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하는 걸 연관시키잖아요?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슷한 지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요거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니까 한번 잘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